2과 산업과 경제 1. 알아봅시다. 1번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내용이 같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 한국을 여행하면서 보니까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것 같더군요. 도시는 계속 커져가는 반면에 농사지을 땅은 계속 줄어드는 것 같아요. 네, 어느 나라든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도시화가 진행되죠. 한국도 예외가 아니고요. 2. 김 과장이 왜 저렇게 화가 났어요? 어제 지방 출장을 가서 부장님이 시킨 대로 일을 처리하고 왔는데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부장님은 일이 잘못된 것이 모두 김 과장 탓이라고 하면서 화를 내셨어요. 3.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한국의 수출액이 세계 10위 안에 들었더군요. 수출이 한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요? 그럼요. 한국은 자원이 부족하고 시장이 좁아서 국내에서 생산한 물건을 외국에 수출하여 경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아마도 한국만큼 수출을 중시하는 나라는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국내에서 생산하는 물건들을 대부분 국내에서 소비하는 것 같아요. 2번. 다음 대담을 듣고 아래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선생님, 국내 총생산 GDP, 국민 총소득 GNI가 어떻게 달라요? 전에는 국민 총생산 GNP라고 했었는데 그 용어는 요즘 잘 쓰지 않고 GDP하고 GNI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 차이를 모르겠어요. 그건 국제화가 진행됨에 따라 나타난 일인데 한 나라의 경제가 그 나라 안에만 있지 않고 나라 밖에도 있다는 것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나타난 용어예요.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도 외국 기업이 들어와 있고 그 반대로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나가 있는 그것을 어느 나라의 소득으로 계산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GDP는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을 합한 것이고 GNI는 우리나라 기업이 어디에 있든 우리 기업이 생산한 것을 모두 합한 것을 나타내죠. 그렇군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 새로운 용어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선생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다음은 서울시의 지역 불균형과 관련한 뉴스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2000년대 들어 서울 시내 도시 기반 시설과 공공시설이 크게 늘었지만 일부 지역에 치우쳐 있는 등 서울시 내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울시정연구원이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서울시 내 공원, 공공도서관, 주차장, 지하철역, 문화시설 등의 수와 규모는 전체적으로는 크게 늘었으나 지역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서울시의 공원 면적은 2000년 97제곱킬로미터에서 2010년 103제곱킬로미터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1인당 공원 면적도 9.8제곱미터에서 10.4제곱미터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서초, 종로, 노원구를 제외하면 공원 면적이 아직도 좁은 편입니다. 삶의 질 향상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문화복지시설의 수에서도 종로구, 강남구, 중구 등 3개 구를 제외하면 나머지 22개 구는 주민 1만 명당 문화시설의 수가 0.5개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하철역의 편중도 심각해 서울 시내 9개 지하철 노선 총 321개 역 중 중구와 강남구에는 25개 지하철역이 있는 반면 강북, 금천, 관악구에는 지하철역이 5개 이하로서 지하철 증설의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은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서울시 내에서 지역 간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은 한국의 중산층에 대한 내용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한 국가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로 중산층의 형성을 드는 학자가 있다. 중산층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그 중에서 가장 신뢰받는 주장은 한 나라의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정확하게 중간 순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가구부터 150%에 해당하는 가구까지를 중산층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어느 나라의 전체 가구 중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 $10,000라고 할 때 그것의 50%인 $5,000 이상, 그리고 150%인 $15,000 이하가 중산층이 된다. 중간 순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빈곤층, 150% 이상인 경우에는 상류층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중산층이 대체로 60%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전체 가구 중 60%가 중산층이고 나머지 40%는 빈곤층 또는 상류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어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경제가 발전하고 있지만 그 성과가 대기업 중심의 상류층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소득순위 상위 20%가 차지하는 소득 금액이 크게 높아짐으로써 중산층이 줄고 빈곤층이 는다는 것이다. 아직은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지만 20%의 상류층과 80%의 빈곤층이라는 20대 80의 이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아직 한국은 중산층이 전체 가구의 60% 안팎이라는 안정된 구조를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가 중소기업이나 일반 서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면 중산층이 크게 줄지는 않을 것이다.